나를 마을 공동체에서의 또 다른 어떤 착취 대상으로 보거나 일을 막 엄청 시키거나 내 말 안 들으면 나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명칭을 달라. 그래서 마을 PD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마을의 어떤 그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줄 테니 내가 프로듀서로서의 명칭을 지켜주면 내가 이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 네, 흔쾌히라고는 하지만 무수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서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관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원래 했던 일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완전히 관의 조직에 네, 100% 관의 조직에 네, 팀장으로 있었는데요. 팀장이라고 하면은 거의 그 공무원 7급의 대우를 받는 그 연봉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연봉과 복지와 이렇게 연차를 막 자유롭게 쓸 수 있더라고요. 네, 복지와 그런 꿀 같은 직장에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 민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에 좀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관의 경험이 있는 내가 또 민간의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해보면서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없더라.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관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관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항상 민에 있었고 금산에서도 1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별명이 금산단지 8.5기예요. 저는 일반 초중고 대까지 다녔는데 이제 금산 친구들하고 아랑곳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기획단으로 있으면서 8기, 금산단지 8기 애들을 전부 다 한 2명 빼고 다 알고 있는 8.5기로서 이렇게 살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는 딱 1년 일하면서 행정의 그런 습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공략하면 된다 이런 걸 이제 어르신들한테 좀 가르쳐 주면서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또 여기로 들어가게 된 또 핵심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마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마을이 한 2k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산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어가지고 산 사이에서 이렇게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저 마을에 있는 사람 만나러 가려면 차로 15분을 이동해야 되는 그런 마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분위기가 약간 나에게 덜 간섭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또 있는 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생활에 대한 보호와 그 마을과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이 그 마을 향림골이라는 동네의 지형에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향림골이라는 동네는 또 삼산동에 속해 있습니다. 저 도시 여자예요. 네, 읍면 아니고 도시인데, 근데 그 어떤 자연 환경들이 또 농촌의 형태와 되게 흡사하고, 거기가 예전에 다 논이었던 동네여가지고 아직도 논자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곳에서 사실 저는 농촌이란 어떤 공간적인 한계보다 어떤 공간적인 그 틀보다는 그 어떤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어떤 행위에 사실은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도시농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질문을 들었던 게 어떤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현실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듣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슬픈 거예요. 나는 그냥 어른들이 알려주는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커서 사회에 나왔는데 뭘 해보지도 잘 못했는데 갑자기 다 각자 도생이라는 어떤 판단이 내려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속상한 그런 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그게 맞기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다 찢어져 있다고 얘기를 좀 더
더 깊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다 흩어져 있나?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른들한테 당부 뭐라고 해야 되지?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좀 적어봤는데요. 약간 좀 횡설수설 하는 것 같긴 하죠. 좀 떨리는 카메라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부끄러워요. 사실 엄청 떨고 있으면 한 손발이 차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적어왔어요. 네. 네, 부탁드리고 싶은 몇 가지들 중에 하나는 이미 어떤 권력이나 힘의 관계가 형성이 자주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말하기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권력을 좀 행사하지 않고 차별이나 어떤 처벌을 하거나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 방법은 정말 짧게 줄이면 갑질하지 않기거든요. 네, 짧게 6글자로 갑질하지 않아 보자. 이거를 어떻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어떤 비난과 처벌의 힘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저도 그걸 되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동생한테 하는 행동들 중에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어디서 봤는데 이럴 때 이 문제 우리는 야, 너 왜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못하는 어떤 것과 내가 불만인 어떤 지점이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한 어떤 협력의 대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은 말이 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의 대상으로 좀 봐주고 이제 사회에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사실 요즘 청년의 뭐라 그러지?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가 어떤 약자로서의 대상화되는 게 좀 속상하거든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바로 서고 싶은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과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인 거죠. 우리 생태 마을이니까 자연에서도 어떤 다양성들이 존중되는데 사실 저는 40, 50대 아저씨들보다 할머니들이랑 같이 있는 게 되게 쉬워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할머니들은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그냥 아유 저 이상한 애 또 왔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냥 인사 잘하는 애 왔네. 좀 뭐지? 뭐 머리 좀 이상한 애 왔네.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애가 있네 이렇게 봐주는 정도?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정이 좀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좀 마을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요. 제가 막 비닐도 쓰지 말자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막 안 되셨어요. 비닐을 안 쓰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뭐 이런 말씀을 되게 하시는데 제가 약간 그냥 약간 애교도 부리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르신들한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해봤냐? 안 해봤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이제 요즘은 어르신들이 그래 그럼 내가 너 좀 이상하니까 그냥 둘게 이러셔요. 그래 여기 너 밭이니까 안 건들게 이러셔요. 요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는 어른이 어른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떠면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어른에게 혼난 상황이 왔을 때 이 어른을 저지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른이 있으면 사실 제가 좀 편해지거든요. 그때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 깨어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 깨어있는 어른들이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니까 좀 내 주변에 안녕. 네, 자신의 동료들을 좀 더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도 그런 것들이에요. 친구들한테 좀 더 다른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패턴을 제가 자주 경험하는 갈등 상황의 패턴을 익혔으면 그 읽힌 패턴을 이제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을 쓰면은 괜찮더라라는 노하우들을 친구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좀 덜 상처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어른들한테 위트 있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맨날 듣는 소리가 우리 집으로 시집와라는 얘기거든요. 시집오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 시집오라는 데가 5군데가 넘는데 여기로 오면 뭐 해주실 거냐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는 며느리 말고 딸하고 싶다고 며느리는 맨날 일만 시키고 딸은 용돈 주지 않냐고 뭐 이러면서 용돈을 달라고 막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저쪽 동네에선 집도 준다는데 여기서는 돈 주나?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친해지고 관계를 쌓는 과정을 이제 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어떤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최적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깊고 길고 지루한 그런 진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화의 과정을 좀 더 함께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여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막 소리 지르고 싶어지네. 아니 근데 그 개인적으로 PD가 마을 사무장하고 같은 역할. 아니요. 저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PD라고 하고 다녀요.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월급 받는 사무장이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죠. 아니에요. 네, 월급 받지 않아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어른들한테 드리는 당부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 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갑질하지 않는 언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